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뭐 보나마나 집에서 오셨겠지. 예. 자, 예, 이제 곧 시작하죠. 예. 예.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서울 사람이죠, 거의 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 3대 미남이 운영하는 캠프에서 3대 미남이라면 우리 토지대장님, 강장군님, 시드래곤님 이렇게 3대 미남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 운영진 중에 거의 믿기지 않는 분위기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저는 이제 길목입니다. 네, 같이 대구 임장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대구에는 핫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도 핫하고요. 왜 핫하겠습니까? 여기는 도시철도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기존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엑스코스는 하나 더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조금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성구청역 만촌역 있잖아요. 예, 그 위쪽에 보면 또 종상향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범어역에서 좀 올라가도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종상향 발표난 곳들을 뭐 이렇게 스치듯이 또 지나가 보기도 하고요. 법원 바로 위쪽에, 네, 거기가 이제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MBC 내거리라고 있는데, MBC는 욱수동으로 옮겨간 지 좀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MBC 부지는 지금 남아있죠. 건물이 철거 예정이고, 거기에 1조 원 이상 투입되는 이제 주상복합 예정이고, 또 법원검찰청이 없어질 겁니다. 법원검찰청이 없어지는 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거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론 시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캠프에서 또 이론 수업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법원검찰청이 예를 들어 뭐 전라도 전주에서 법조타운을 이전했다, 그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에 법원이 하나 더 생겼죠, 명지에. 그건 기존 법원 상권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법원검찰청이 연호동으로 이전하죠. 아마 한 3, 4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 토지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6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연호동 쪽도 개발이 되어야 3호선도 이제 좀 원활하게, 대구 대공원 개발과 함께 3호선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연호동이 이제 개발이 좀 더디게 지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법조타운 이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근데 법조타운 이전은 호재입니다. 법원검찰청이 옮겨가면 변호사, 법무사들 싹 사라지겠죠. 그게 대형 호재입니다. 이 얘기를 전라도 전주 가서 하면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대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방금 얘기한 대로 도시철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거의 수업 막바지에 부동산 지인을 한번 볼 건데요. 전에는 각자 보라고 했습니다. 각자. 근데 이게 유튜브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앱을 돌리면은 이게 꺼지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래서 일단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방송 방식을 조금 이번부터 바꿔서, 이게 밸류맵 같은 거 볼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요 폰으로 누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르는 화면을.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조작할 필요 없고 똑같이, 라이브 방송만 보면 제가 밸류맵이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 누르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MBC 개발, 법원검찰청 개발, 거기다가 범어센터를 푸르지오 바로 위에 또 쌍용 플래티넘 개발하고 있죠. 그 오른쪽에도 지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계속 개발합니다. 범어역 아래쪽에도 지주택이 있고 위쪽에도 지주택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뭐 현대시티 아울렛이 있고, 예전에 그 대백 아울렛 자리 있고, 올라가면 동대구역이 있죠. 동대구역은 토지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럼 왜 지금 얘기하느냐? 옛날에 얘기해 주지. 예,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요. 옛날에 알았으면 사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어쨌든 먹을 건 좀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동대구역 근처에는. 그리고 동대구역 자체에 보면 동부소방서 없어질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주변 집값을 폭등시켜 놨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동대구 터미널의 그 후적지들 아직까지 다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오피스텔 올라왔고 또 뭐 지어질 예정인데, 거기다 이제 지어지면은 주변이 더 지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은 있다. 그리고 대구에는 뭐 신암동이라든지 재개발 많은 지역 있죠. 평화시장 근처, 거기도 엑스코스 지나가죠. 평화시장 근처 신암동 재개발 많죠. 그 다음에 송현동에서 대명동 일대 종상향 발표가 났죠. 그리고 수성로 뒤쪽 있죠. 드랑길이나 황금내거리 근처, 거기도 종상향 발표가 났고, 지금 우리가 있는
범어 만천동 일대 여기도 종상향 발표가 났고요. 거기다가 뭐 서대구역, 평리동 거기도 크게 오르는 지역이죠. 왜 오릅니까? 서대구역 14조 원 이상 개발하죠. 그 밑에 평리동 정비사업 활발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청 들어오죠. 또 서대구 트램 깔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대구역이랑 평리동 일대도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종상향되는 여러 군데, 아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뭐 블로그 같은 거. 그래서 대구에서 종상향이 되는 곳들, 지금 뭐 창원 같은 경우도 종상향 시키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상향 또는 재개발되는 곳들 또는 철도 호재가 있는 곳들, 대구에는 철도 호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구광역철도 김천구미에서 경산까지, 나중에는 청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청도는 일단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산업선 서대구에서 맞죠, 설암연곡을 지나서 창녕까지 가는 노선. 근데 이번에 가덕 신공항이 발표가 났죠. 그래서 아마 서대구에서 창녕을 지나서 창원역을 지나 가덕까지 연결될 걸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산의 가덕 신공항. 그 다음 뭐 1호선 연장선 아시겠지만 영천에 경마공원 생기는 거기까지 이건 확정된 거고요. 3호선 연장선 용지에서 혁신 쪽으로, 신세혁신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연호동이나 대구대공원 이쪽에 개발이 좀 더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3호선은 걸릴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광주로 가는 또 달빛철도, 제가 또 광주 강의할 때는 광주역 주변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호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광주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전국 상권을 다 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집은 창원이고요. 1년에 몇 달은 이제 보통 타 지역에 있습니다. 전국을 싸돌아다니는 게 이제 뭐 취미생활인데,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고 뭐 대전, 서울, 부산, 광주, 뭐 세종, 대전 이런 데 있죠. 전국적으로 어디가 가격이 오를지, 꼬마 빌딩 관점에서 어디가 가격이 오를지 이런 거 전국 분석이 가능하고요.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다른 상가 있죠. 주인이 다른 상가, 구분상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다, 이런 거는 보니까 뭐 꼬마 빌딩이겠네. 하여튼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다, 호실별로. 그래서 뭐 커피숍 한 칸, 휴대폰 한 칸, 편의점 한 칸, 이렇게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가게들 있죠. 그런 가게들은 토지 상승보다는 월세가 중요하겠죠. 월세를 받는 거. 그래서 구분상가는 전국 어디든지 수익률만 나오면 투자하셔도 무방하고요. 전국 어디든지 수익률만 나오면은. 하지만 꼬마 빌딩은 좀 다르죠. 주인이 한 명인 건물, 그런 것들은 방금 얘기한 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빠르게 걸어갑니다. 빠르게 걸어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잠시 멈춰서 제가 이 휴대폰을 만져서 여러분한테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겠습니다. 출발하죠. 아까 2020년에 지었잖아요. 2020년에. 연식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 지으면 위험합니다. 상가는 신축이 가장 위험하죠. 왜?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팔아먹기 때문에. 제 이론 수업 들은 분 아시죠? 바가지 왕창 씌워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이렇게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구분상가, 이런 걸 구분상가라 하죠. 구분되어 있는, 일명 집합상가라 하기도 하고. 뒤쪽에 보면은 유동인구가 많이 없어요. 지금 2020년에 지었는데 공실이 상당히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뒤쪽도 보면은 이제 공실이고, 맞죠? 뒷면부는 텅텅 비어.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뭐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2, 3, 4층에.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일단은 새로 지었다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까 디스코로 연식을 보시라 이겁니다. 노블빌딩 자매 생고기가 2020년에 38억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맵으로,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송출. 예전에는 일일이 본인이 각각 누르는 걸로 했는데 이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여기서 송출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이건가? 38억. 잠깐만요. 근데 밸류맵이 현재 위치가 약간 다르게 표시되는 게, 이게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 밸류맵이. 아, 저거네. 아, 요거. 제 폰도 한 번씩 그랬는데 밸류맵의 위치 파악 기능이 좀 이상해 보니까. 이거네. 바로 앞에 이게 이제 노블 빌딩인데 38억 거래됐죠. 직전 대비 113% 올랐다 돼 있죠. 평당 5,200. 그러면 직전에 언제가 거래됐는지 15년. 이제 5년 전에 거래됐죠. 5년 만에 평당 2,400이 평당 5,200이 됐다는 얘기죠. 5년 만에 평당 2,400이 5,200이 됐다 이겁니다. 오르는 이유는 거의 20억이 올랐어.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호재가 많아서.
호재는 보통 그래요. 뭐 아까처럼 뭐 법원검찰청 개발, MBC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지가를 크게 올리고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아니면 도시철도 X코선, 지하철이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완벽한 서울 말투를 구사하고 있고 오늘도 서울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서울도 이번 달에 뭐 신분당선, 강남에서 신사 또는 신림선 이번 달 개통되잖아요. 5월 28일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신림동 일대나 또는 뭐 농현동 일대나 지가가 크게 오른 또 그런 뭐 계기가 됐고요. 자,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범어동, 요 만촌동 일대 주변에 정비 사업도 많고 법조타운, MBC 개발, 도시철도 X코선 요런 대형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런 데를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답사를 좀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은 안 되고요. 뭐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든 누가 진행하는 수업이든 현장을 많이 가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특히 우리가 뭐 차옵니다. 우리가 대구만 보면 안 되고 또 부산만 보면 안 되고 울산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야를 좀 전국으로 넓히면 투자할 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제가 이번에 그 캠프에서 서울 수업도 또 했잖아요. 맞죠? 네. 서울. 서울 얘기할 때 또 그 얘기도 하죠. 막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해 보니까 1층 구분 상가인데, 가장 좋은 1층 구분 상가인데 서울에도 한 4억 미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2억짜리 3억짜리 1층에. 최근에도 하나 나왔어요. 저 도봉구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1층에 한 4% 정도 수익률, 브랜드 치킨이 들어가 있는, 최근에. 그거는 이제 수강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일명 범프라죠. 범어센터를 부르죠. 아파트는 폭등했잖아요. 혹시 폰에 호갱노는 깔려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보려고 저 건너가서. 네네네네. 그럼 이따가 호갱노는 한번 띄워보기로 하고, 지금은 화면을 그 외부 화면을 보고, 자, 위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아파트 바로 뒤에도 지금 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건물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보나마나 꼬마 빌딩은 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가 상승, 땅값이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가 상승.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 보면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데 주변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곳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오르거든요. 네. 제 아는 사람, 그 창원의 서답동에 지금 단독주택 한 30년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사람. 똑같아,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한참 막 개발되는 곳들 있죠.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은 부산항 북항 주변, 대연동 주변, 서금사 주변, 뭐 명지 주변, 동부산 주변 폭등했죠. 그리고 대구는 아까 얘기했고, 대전 같은 데도 보면 대전역 주변 계속 오를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천동 주변, 도마변동 주변, 유성온천 주변, 대전에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역 주변, 뭐 계림동 주변 이런데 계속 오릅니다. 왜 오릅니까? 개발이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원 소답동 예를 들었지만,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게 지어지는 동네, 또는 지하철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동네들이 꼬마 빌딩은 오르고요. 하지만 집합상가는 뭐 개발과 상관없이 월세만 잘 넣으면 됩니다. 월세만. 2층은 사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1층만 한번 보시면은, 야, 장난 아닙니다. 예, 뭐 사실 장난 아닌 거죠.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예. 야,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우리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3년 가까이 비어 있는 모습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사실 비어 있는 모습은 꿈에 잘 나타나진 않는데 꿈이라도 꿨겠냐 이거지. 예. 공교롭게도 여기도 지주택 현장이고, 아까 우리가 그 출발할 때 범어역 그 아래쪽에도 지주택 현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좌측이 다 지주택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기 뭐 리뷰티 하면서 요 동네 다, 예, 다 좌측에 지주택 현장이고요. 오, 차 후진합니다. 차. 예. 자, 여기가 왜 좋냐면 이게 전부 상업지예요. 네. 법은 오른쪽이 법조타운이고 우리는 지금 법조타운 왼쪽이잖아요. 네. 이 전부 상업지예요. 이 주변이 보세요. 이 위에까지 동대구역까지
범어역에서 맞죠? 범어역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 더 올라가면 동대구역인데 전부 상업지죠. 범어역이 그래서 엑스코선 한승역이 그렇죠.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범어역에서 환승하고 그다음에 요 바로 위에 있는 MBC 내거리에 한번 정체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데 MBC 내거리 쪽으로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상업지예요. 상업지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상업지다 보니까. 그래서 법원검찰청이 없어지는 초대형 호재를 만나서 싹 부셔가지고 상업지이기 때문에 저 위에 짓고 있는 거 있죠. 자이엘라 저런 것처럼 예,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게 대규모로 올라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전라도 전주를 얘기했냐면 전라도 전주는 작잖아요. 도시가 작고 이제 원래 법조타운이 예, 전북대학교 그 왼쪽에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성지구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슬럼화됐어요. 지역이. 물론 거기도 앞으로 뭐 아파트나 좀 들어올 계획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슬럼화 단계거든요. 그런 걸 보고 법원검찰청이 없어지는 거는 악재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긴 또 상업지고 주변에 호재가 많고 대도시에다 호재가 많고 시행사들이 많이 달라붙고 그런 거라서 거기랑 여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어렵다는 게 아파트 같으면 그냥 뭐 입주물량 잡고 네, 학군 편의시설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오르겠네. 대단지 브랜드에 상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토지대장님 말씀대로 뭐 평당 7천에 나오고 야 옛날 같으면은 뭐 한 3천 1에 나올 건데 그 정도로 예 주변에 이런저런 호재를 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상업지 좋습니다. 상업지가 최고죠. 자 근데 구분상가는요, 구분상가는 상업지에 있는 구분상가냐 주거지에 있는 구분상가냐 그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가 높은 게 장땡이죠. 하지만 꼬마 빌딩은 다르죠. 상업지가 당연히 좋죠. 넓게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봉화약국 있는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자 건너가 봅시다. 자 차 조심하시고 봉화약국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여러 도시철도 계획에다가 또 많은 재개발 계획에다가 또 종상향 이슈에다가 그리고 부산처럼 경부선철도를 지하로 묶겠다. 그거는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다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네, 경부선을 지하로 묶겠다. 이런 계획들 있죠. 그 많은 호재 중에 가장 좀 강력하다라는 호재가 있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 그건 위치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철도도 뭐 아시겠지만 매우 강력하고 재개발도 매우 강력한데 근데 재개발된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재개발구역 바로 앞에 재개발구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별로죠. 재개발이 되긴 돼도. 그래서 재개발구역 횡단보도 바로 앞에 뭐 그런 데들이 오르게 되고 또는 재개발이 되는 곳에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방향 대구 신암동에 그런 데 보면 있습니다. 대구 신암동 같은 데 보면은 재개발이 되는 곳에서 지하철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그런 것들 한번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종상향이라면 사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대구에서 지금 있다. 예, 여기 더샵이 이제 지어지고 있죠. 그렇죠. 종상향은 대구도 50년 만에 발표가 난 겁니다. 50년 동안 단독주택이 묶여 있는데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게 50년 만에 그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발표가 난 거죠. 이게 이제 더샵 디어옐로 아파트. 아파트 이름 어렵습니다. 더샵 디어옐로 아파트. 아파트 이름은 왜 어렵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어렵게 짓는 거죠. 그렇죠. 본인 집도 찾기 힘들겠어요. 본인 집도. 아파트 이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예. 일단 그렇다 치고. 무인 가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아는 무인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있어요. 제 아는 24시간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무인이 아니고 24시간 누가 훔쳐가는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말만 무인이지 24시간 훔쳐가는 거 봐야 되고 밀키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 6천만 원 주고 창업해서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저 스터디 카페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게 한 80평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리금 보증금 빼고 창업 비용이 스터디 카페 80평에 한 2억 정도. 그럼 80평에 2억 들이면 웬만하면 공실 안 나겠죠. 왜? 공실로 두고 나가겠습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겠죠. 그래서 병원이나 저런 스터디 카페 같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공실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야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해요. 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데 제가 작심을 차렸어요. 그런데 바로 내일 바로 옆에 뭐 흑심 스터디 카페가 생겼다. 남자가 여자한테 흑심을 품는다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데 작심 옆에는 흑심 이런 게 생겼다. 그럼 매출이 바로 반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차리기 쉽잖아요, 무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는 2억씩 들여가지고 바로 옆에 하나 생기면 매출 반토막 이런 게 리스크가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 많이 투자하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층수가 높으면 병원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 층수가 높은 데는 2층부터 그 위층으로는 병원 세입자가 보통 가장 좋죠.